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플러터 개발자분들의 스터디 그룹 대화록을 저희가 입수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앱 개발의 실제 모습, 또 유용한 학습 인사이트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배웠던 점들,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대화 속에서 앱 개발 과정이라든지 또 효과적인 학습 방법, 동료들과의 협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찰을 얻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죠. 기술적인 디테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 성취감 같은 것들도 엿볼 수 있어서 꽤 실용적인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에노님이라는 개발자분 프로젝트인데요. 달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위젯을 개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기존에 자바로 만들어진 코드가 있었는데 이걸 플러터 위젯으로 직접 변환해서 심지어 pub.deb에 게시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 네, 정말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달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삼각함수, 그러니까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걸 활용했다는 건데요. 개발자분 본인은 사실 수학적인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존 코드를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구현해내신 거죠. 음. 그러니까 모든 원리를 막 깊게 파고들지 않더라도 좋은 레퍼런스나 기존 코드를 잘 찾아서 적용하는 능력? 이것도 개발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요. 그리고 성능 문제도 있었는데 이건 Transform the Scale 위젯으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고 또 정적인 이미지 대신에 파티클 효과 같은 걸 써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서 해결하셨다고 하고요. 아, 파티클 효과까지. 완성도에 꽤 신경을 쓰셨네요. 펍답 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 성취감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공유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 자체라 또 다른 학습이고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다음은 곰털림 프로젝트인데요. 슬라이더 형태의 앱을 만들고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앱의 핵심 목적이 약간 뭐랄까 좀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점차 사용자 인터랙션을 고민하면서 플래시카드나 아니면 간단한 메모 도구 쪽으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유연성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멀티라인 텍스트 필드 구현에 대한 기술적인 언급도 잠깐 있었고요. 재밌는 건 임시 스플래시 화면을 파워포인트로 뚝딱 만드셨다는 그런 재치. 아, 네네. 그런 소소한 팁들도 재밌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이 앱을 왜 만들고 있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개발 방향을 수정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앱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떻게 구현할지 막 뛰어들기 전에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쇼님 프로젝트, 회의록 앱 개발 이야기인데요. 이건 회사 내에서 실제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무 중심적인 접근이죠.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건 처음 구상했던 할 일 투두 기능을 과감하게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에요. 앱의 핵심 기능, 즉 회의록 작성과 관리에만 집중한 거죠. 네, 좋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기능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앱은 아니니까요.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상태 관리를 위해서는 게렉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또 파이어베이스 연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를 미리 고려해서 일단은 로컬 저장소 구현부터 집중하기로 계획하셨더라고요. 오브젝트박스 같은 빠른 로컬 DB를 고려 중이셨고요. 아, 비용 문제.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기능, 성능, 비용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해야 하는 게 개발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코드 품질을 위해서 린트 도구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컨스트 키워드 사용 같은 걸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건 장기적인 유지 보수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기술적인 이야기들 외에도 뭐랄까 스터디 그룹 대화다 보니까 좀 더 일상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모니터 새로 사신 분 후기라든지 편두선염으로 고생하신 이야기 아니면 뭐 쿠팡 로켓 배송 편리하다는 그런 잡담 같은 거요. 아, 네.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사실은 또 중요한 맥락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 이야기는 개발 환경 최적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고, 건강 이야기는 결국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자기 관리가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된 컨스트 사용 여부에 대한 토론이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지, SQL 기반의 SQL Flight Flow냐, 아니면 Shared Preferences나 Object-Box 같은 키값 또는 NoSQL 스타일 로컬 DB냐, 비교하는 그런 기술적인 토론들은 동료들과의 피드백과 지식 공유가 스터디 그룹의 핵심 가치라는 걸 보여주고요. 맞아요. 특히 회사에서 업무 시간의 20%는 자기 개발에 써라 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제대로 활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상과 현실의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앱 개발이라는 게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기술 구현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비용이라든지 시간 제약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함께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들과의 소통과 피드백은 정말 필수적이고요.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프로젝트라도 결국에는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또 배우고 적용해 나가는 그런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개발자들이 앱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거나 달 위상 계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거나 또 데이터베이스 선택처럼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떻게, how 이걸 해낼지에 집중하기 전에 왜, why,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정의하는 데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이 여러분의 다음 학습이나 프로젝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